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죠. 대통령은 공수처의 무리한 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쳤다라는 소식을 보고받고 많은 걱정을 했고, 또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하다가 경찰하고 충돌이 생길까봐 이런 유혈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는 합법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공수처의 수사는 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공수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권이 애초에 없는 집단입니다. 얘네들이 설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에요. 그리고 저것들이 공수처법을 대놓고 또 위반을 해가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법원 관할 지역인 중앙지법을 건너뛰고 좌파 우리법 연구회가 가득한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즐겼다라는 거죠.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우덜식으로 우리 편한테 체포영장을 받아오는 거는 애초에 그 영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적법 절차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판사가 줬다고 해도 그거는 불법 체포영장이라는 거예요. 법원의 관할 지역도 틀렸다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충돌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 결단을 한 것이지 수사 자체는 지금 절대로 그러니까 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막아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불법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거라고. 자, 그리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은 바로 본론 지금부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서도 최근에 몇 번 활발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을 하면서 그 공문을 위조해서 들어왔다. 공문을 위조해서 들어왔고 따라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면은 대통령 경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대통령 관저는 어떻습니까? 특수하고 특별한 경호구역이죠. 저기가 뭐 일반적인 곳은 아니잖아. 대단히 특수한 군사시설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놀러가고 싶다고 놀러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인이 들어가려면은 경호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5호 경비단을 비롯해가지고 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바깥쪽의 군경은 파견 근무 형식으로 지원 나와서 경호처의 업무를 돕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얘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죠? 대통령 경호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마지막 최후의 근접 경호를 누가 합니까? 밀착 경호를. 경호처가 모든 거를 관할한다라는 거예요. 경호처가. 자,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들이 말하기를 공수처는 이번에 마치 조폭처럼 그러니까 5호 경비단의 어떤 도장을 빼앗아가지고 관저에 무리하게 그거를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공문 위조를 했다. 위조 공문으로 불법하게 관저에 진입한 후에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반국가 행위입니다. 내란이라니까 이게 쿠데타예요. 쿠데타. 실제로 여러분들 사건 초반 당시에 5호 경비단 등 외곽 경호를 하는 애들이 문을 열어줬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이틀 전에. 그런데 이제 다시 금방 반박하는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관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승인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경호처와 생각을 해보세요. 경호처가 공수처 애들이 불법한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불법하게 잡아가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호처에서도 승인을 안 해줬죠. 당시 관저 출입 못한다고 불승인 판단도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다고. 5호 경비단은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독의 독단적인 결정권이 없다니까요. 외곽을 맡고 있는 5호 경비단은 원래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이 돼가지고 경호처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그 지휘를 안 따르면 그게 위법이고 불법이고 월권이라니까. 반란이지. 명령 체계를 안 따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5호 경비단에서 어떤 이런 만들어낸 어떤 문서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제 제가 아랫부분을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이곳은 국가보안시설, 어떤 그런 특수한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게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의 출입 승인 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내해 드린다. 이런 것까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 애들이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멋대로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들이 너무 많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방사 5호 경비대가 마치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허락해 준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외부에 공표했다라고 여론전을 펼친 거죠. 좌파들이. 불법의 끝판을 보여준다라고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비판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수작을 저것들이 부렸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5호 경비단장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소환해서 사실상 압박을 했다는 거죠. 공수처 지들은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개인이 이 거대한 정치적인 사안에서 압박을 안 느끼겠습니까? 경찰 수천 명 데리고 와서 무력 시위하면서 지들이 법원 체포영장 받아왔다고 겁을 주는데 그 일반 그 경비단장이 그 겁을 안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5호 경비단 관인을 가져오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수천 명의 병력과 함께. 그래가지고 5호 경비단장에서 관인을 받자 공조수사본부가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지들이 지멋대로. 이후 공수처 공문의 쪽지로 관저 진입을 허가했다라는 취지를 제멋대로 기재해가지고 써붙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후 5호 경비단장은 공문의 내용조차 잘 몰랐고 전자로 공문을 회신해가지고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상급자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아무튼 저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알 바가 아니죠. 외곽을 일단 우리가 승인 받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서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 설명을 해준 건데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공수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은 지나올 수 있다.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다. 외곽을 들어왔다. 공수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 유효하다. 이러면서 당일에 위조된 공문으로 관저에 마치 깡패처럼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행사를 한 것이죠. 이 동행사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행사까지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라 꼬라지가 어때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쪽지를 써붙이고 한 그런 문서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애들이 이제 주작질을 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유상범 의원도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까지 자행하는 이런 이제 참담한 공수처와 경찰 적법 절차 위반의 전형을 보여준다. 공수처와 그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5호 경비대장의 관인을 탈취해서 자기들이 직접 찍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한다. 2차 체포영장에는 1차 때처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형소법의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 논란이 그러니까 하도 논란이 커지니까 2차 체포영장에서는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2차 체포영장 들고 와서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관저 진입과 수색을 못하죠.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수색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공문서를 위조하는 그래가지고 5호 경비대한테 자기들이 외곽이라도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죠. 한 겹에 그러니까 명분을 깔고 들어온 거야. 이 비열한 것들이. 최종 결정권자는 어차피 경호처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대통령 관저의 최종 승인 책임자는 경호처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예요. 근데 권한도 없는 5호 경비대장의 어떤 명의로 대충 이렇게 위조 공문서 하나를 달랑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출입 승인을 일단 받았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조차도 위조된 가짜 문서인데 말이죠. 심지어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바로 앞에까지 관저 출입을 하는 거는 경호처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영혼을 팔아치운 이 공수처와 경찰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체포영장부터 불법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도 불법이고 불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진짜 개막장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서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 및 이를 또 함께 성토하고 있는 국힘당 관계자들의 어떤 설명을 빌려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이제 공수처가 부대장을 겁박해서 관인을 탈취하고 위조 공문을 작성을 했고, 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는 당연히 압박을 느끼겠죠.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위조 공문을 작성을 했고, 그거를 근거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시도했고, 그 3번, 이게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공문서 위조,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탈, 반국가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반국가 위법, 불법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는 게 진짜 힘인 시대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그래서 모두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물론 미쳐가지고 법이 어디로 굽을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이 인간들, 경찰 인간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공식적으로 비판한 내용에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던 그 반복적인 핵심 포인트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짚어드리자면은, 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해가지고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발부받아온 체포영장은 불법입니다. 변호인단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건 관할권도 없죠. 쪽지 공문을 위조를 했죠. 애초에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최종 출입 승인은 외곽을 경호하는 그 애들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게 있잖아요. 경호처 승인 받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 확실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문제냐? 이런 법과 원칙들이 완전히 전부 다 개무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벌하죠? 정권을 쥐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니까. 국가 그런 어떤 국가기관들과 관계자들, 경찰들이 전부 다 정부와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야당인 거대 민주당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쿠데타고 내란 행위,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게 쇼킹하다니까 정말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의 지능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어가지고 떼돈 번다고 지금 대통령 편을 드는 줄 알아. 불법과 위법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니까 떼법이. 민주당 좌파 때법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든지 다 되죠. 얘네들은 계속 괜찮고 다 돼. 문제도 안 된다고. 우파만 법을 지켜야 돼요. 좌파 때법은 뭐든지 다 되고 문제도 안 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법과대학에 그 1학년으로 들어가면은, 법대에 처음에 1학년으로 들어가면 뭘 배우냐면은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걸 배워요. 그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이 뭐냐면은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그 헌법의 줄기를 따라서 뭐 어떤 법률이라든지 대통령 명령, 국무총리령 이런 거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식으로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커다란 줄기에 따라서 작은 법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이 뭐냐? 대한민국의 비공식 최상위법이 뭐냐? 헌법이 아니라 좌파 때법이라고. 우파는 또 우파가 여론전하는 건 안 들어줘. 좌파 때법만 대한민국 최상위법이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무슨 법치를 하냐? 조선 사회는 법치 사회가 아니다 이러는 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막연히 어떤 국가를 까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법치 국가가 아니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의 허가를 안 받고 왜 멋대로 관저에 진입을 합니까?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